운동을 일주일에 2번 해야 된다. 아니다, 3번 해야 된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되는지 시원하게 정해드리겠습니다. 횟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같이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헬스 운동을 하면서 종류를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그것입니다. 무산소 운동은 바벨, 덤벨 같은 웨이트를 들어서 근육을 성장시켜 몸을 만드는 것이고, 유산소 운동은 걷기나 가벼운 운동으로 체지방을 연소시켜 군살을 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몸을 만든다는 뜻은 근육을 크게 만들어 나올 때 나오게 만들고 들어갈 때 들어가게 만드는 건데, 열심히 쇠질하는 목적은 무산소 운동을 하는 데 있습니다. 네, 무산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고 우리가 원하는 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산소 운동이란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산소가 없이 운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건 근육을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특히 외골격근을 움직이는 걸 말하죠. 근육을 움직일 때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해당 작용을 통해 ATP를 생성해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해당 작용이란 당을 분해하는 것인데, 이때 산소가 필요합니다. 주로 탄수화물을 사용합니다. 탄수화물은 다당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분해하면 이당류인 젖당으로 분해하고, 여기서 더 분해하면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근육은 주로 단당류인 포도당을 분해해서 사용합니다. 포도당 1개와 산소 1개가 만나면 ATP 32개가 만들어집니다. ATP는 운동을 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 단위입니다. 우리가 근육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고강도 운동을 하면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산소 하나에 포도당 하나가 만나 포도당이 분해되어야 하는데,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되니까 충분한 해당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근육에서는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이 과부하를 멈추게 하기 위해 더 이상 운동 못하겠다는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근육이 타는 듯한 느낌, 근육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게 하는 거죠. 운동을 멈추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참으면서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산소 없이 당을 분해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무산소 운동이 되는 것이고, ATP 2개만 생성이 됩니다. 산소가 있으면 32개가 나올 것을 산소가 없어서 2개만 생성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잘 들리던 덤벨이 시간이 지날수록 개수가 줄고 결국에는 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산소 운동을 하면 ATP가 급격하게 줄고 결국 덤벨을 1개도 못 들게 되는 지점이 오는 것입니다. 실패 지점이요. 1세트가 끝났습니다. 근육에 있던 산소와 에너지를 모두 고갈했기 때문에 빨리 보충해놔야겠죠. 특히 산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공급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바로 혈관을 넓히는 것입니다. 산소는 우리 몸 밖에 있는 것이고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옵니다. 폐에서는 삼투압 작용을 통해 산소를 혈관 속으로 받아들여 산소 농도를 높이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호흡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특히 운동 부위 근육에 있는 모세혈관을 넓힙니다. 근육 내의 모세혈관의 부피가 커지면서 혈액량 즉 산소량이 증가해서 근육이 펌핑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근육이 커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산소 공급을 최대한으로 하려는 현상입니다. 근육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려고 합니다. 숨이 빨리 차게 해서 폐 속의 공기 흡입량을 늘리고, 혈관도 넓혀서 더 많은 혈액이 근육에 머물게 하고, 혈압도 올려서 피의 순환을 빠르게 합니다. 최대한의 산소를 근육에 공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역부족이겠지요. 우리는 2세트, 3세트 운동을 계속해서 해댑니다. 근육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점점 더 힘들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고 결국은 힘이 다 빠져서 지치게 됩니다. 근육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혹한 운동이 됩니다. 즉, 산소 부족 상태, 무산소 상태에서 운동하는 걸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고, 근육에서는 과부하가 걸리는 운동이 무산소 운동입니다. 정상적인 해당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이 필요한데, 근육에서 공급하는 에너지보다 소모하는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다당류에서 이당 젖당으로, 젖당에서 단당 포도당으로 분해할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이당류인 젖당까지만 분해하고 당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젖당이 분해되고
남은 찌꺼기는 젖산으로 변하게 되는데 운동한 다음날 근육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격렬한 산화작용 가끔 보는데 바로 화재입니다. 산소와 가연물이 반응하여 빛과 열을 내는 작용입니다. 완전 연소가 되면 빛과 열을 방출하고 산소를 소모하는 대신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됩니다.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일산화탄소와 연기가 발생합니다. 산소가 부족할수록 시커먼 연기가 나게 되고 사람들은 연기를 보고 불이 났다고 인식해서 119에 신고를 하는 것이지요. 근육에서는 산화작용을 통해 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당을 분해하여 에너지와 열을 만들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에너지는 운동하는 데 쓰고 열은 체온을 올리거나 유지하는 데 씁니다. 물은 땀으로 배출되고 이산화탄소는 호흡으로 배출됩니다.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되면 화재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듯이 근육에서는 통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연기를 보고 불이 난 것을 인식하듯이 우리는 통증으로 무산소 운동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동한 다음날 근육통이 오는 것은 무산소 운동이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근육통이 오는 것은 전날 한 운동이 근육에서는 과부하가 걸렸다는 것이고 운동이 잘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근육통을 즐기세요. 근육통 왔다고 마사지 받고 파스 붙이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근육 풀어준다고 가볍게 운동하지도 마세요. 23일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근육통이 없다는 것은 근육이 그 운동을 적정부하로 인식했고 할만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근육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인놈이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만 근육에 저장해놨는데 갑자기 예상을 뛰어넘는 운동을 한 겁니다. 깜짝 놀랐지요. 능력 밖의 운동 에너지를 요구했으니까요. 근육 입장에서는 다시는 그런 위기 상황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많은 에너지를 근육에 저장해놔서 지난번과 같은 난처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여차하면 혈액 공급을 더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하고 운동하면 빠르고 넓은 펌핑이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운동을 해도 펌핑이 되지가 않습니다. 웨이트 운동을 하던 사람은 한두 세트만 해도 펌핑이 바로 됩니다. 근육이 과부하 운동에 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영양분도 근육 내에 저장을 해놓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근육의 부피가 커지는 겁니다. 10kg로 10세트 덤벨 컬을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의 근육에는 그 정도의 운동을 감당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적응이 끝나면 10kg 정도는 할만한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 무게를 12kg로 증량을 해버리면 근육은 2kg만큼 과부하게 걸리게 되고 지금 저장해놓은 근육의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더 많은 에너지와 산소 공급을 저장하게 됩니다. 근육의 부피가 커지는 것입니다. 한번 무산소 운동이 충분히 된 근육은 과부하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근육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정상 대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비정상 대사, 과부하 대사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정상 대사에서 생긴 찌꺼기도 생겼고 근육의 미세 파열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근육통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 근육통은 운동이 끝나고 2448시간이 가장 심하고 정말 심하게 운동이 되면 몇 시간 후부터 통증이 와서 거의 일주일 동안 아프기도 합니다. 그 정도의 통증은 강도도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입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운동을 처음 하는 사람이 심하게 했을 때만 저 정도의 근육 통증이 있는 것이고 보통은 운동한 다음날 아프기 시작해서 2일째 많이 아프다가 3일째 되면 통증이 풀리게 됩니다. 그 3일 동안은 운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무산소 운동 부작용을 처리하고 바쁘게 재정비 중인 근육에게는 재정비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재정비가 끝난 34일째에 다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답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운동은 34일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럼 일주일에 2번이 되겠네요. 운동을 한 번 할 때 무산소 운동이 되게 근육의 과부하가 걸리게 확실히 운동을 해주고 근육통이 있는 23일은 휴식, 다시 4일째 운동을 강하게 해서 근육통이 오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운동을 일주일에 2번 하는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강도로 운동을 매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건 무산소 운동이 아닙니다. 유산소 운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운동을 하면 근육은 그 운동에 적응해서 지금 상태로도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근육에 저장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육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헬스클럽을 20년, 30년 다니면서 운동을 꾸준히 한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겉으로 봐서는 운동을 한 티가 하나도 안 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비슷한 특징이 있는데 헬스클럽에 와서 이것저것 운동하시다가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체스트 머신 2세트, 랩풀 다운 3세트, 레그 프레스 2세트, 2두 운동 2세트, 3두 운동 3세트, 맨몸 스쿼드 2세트 이렇게 1시간을 웨이트 운동을 하셨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총 12세트입니다. 이렇게 2030년을 운동을 했다면 나는 운동을 매일 했지만 근육 입장에서는 무산소 운동을 하나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총 12세트의 운동을 했지만 근육 입장에서는 가볍게 2세트를 운동한 것이기 때문에 근육의 에너지를 더 저장해 놓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거의 일상생활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차라리 오늘 체스트 머신 12세트, 내일 레그 프레스 12세트, 모레 2두 운동 12세트 이런 식으로 한 군데를 과부하가 걸리게 운동을 하시는 게 효과는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럼 올바른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일째 벤치프레스 10세트를 해서 가슴에 확실한 과부하를 줍니다. 그럼 23일 동안 아프고 4일째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4일째 다시 가슴 운동을 합니다. 그럼 2일, 3일째는 노느냐? 아닙니다. 통증이 있는 가슴에 쉬게 해주고 2일째는 등 운동을 하는 겁니다. 등 운동으로 턱걸이를 8세트 해줍니다. 이틀 동안 등에 근육통이 오고 5일째에 다시 턱걸이를 합니다. 3일째 날은 가슴과 등이 아픈 상태입니다. 아픈 곳은 내버려 두고 다리 운동을 10세트 합니다. 그럼 다리도 23일 아프고 6일째에 정상 컨디션이 되게 됩니다. 그때 다시 다리 운동을 합니다. 이게 할만하게 되면 가슴 하는 날 가슴 3두, 등 운동하는 날 등 2두, 하체 운동하는 날 하체 복부, 이런 식으로 운동 부위를 늘려나가고 운동 부위가 늘어남에 따라 분할을 늘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깨 전 완종아리 이런 식으로 하루를 더 만들 수도 있고 자기에게 맞는 사이클을 만들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운동을 일주일에 2번 하라는 뜻은 근육통도 없는데 요일 정해서 일주일에 2번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산소 운동을 제대로 하면 위에서 설명했던 사이클이 생기고 규칙적으로 오래 하다 보면 그 사이클이 4일에 한 번 생기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이라는 횟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운동 후 통증이 일주일씩 가고 8일째에 통증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운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근육통이 보름 동안 아프고 16일째 사라진다면 우리는 운동을 보름에 한 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근육은 통증 기간이 23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운동하지만 근육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2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은 항상 한두 군데는 통증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통증을 즐기시고 힘내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응원이 됩니다.